자, 오늘은 우리가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봤을 거고요. 사실상 여기저기서 출제가 좀 되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너무 낯선 작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읽었을 때 너무 해석이 좀 잘 되는 시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정희 시인은요,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시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저에게 좀 좋아하는 산행을 하다가 이제 지리산에서 실족사 했다고 알려져 있는 걸로 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좀 속상하죠. 좋은 시를 많이 썼던 시인인데,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고정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종교가 기독교인 걸로 보여요. 왜냐면 이런 시들에서 약간 기독교적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사실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은 모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겠죠. 물론 모의고사에 출제할 때도 그런 거를 전제하고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제 보기에서 조금 더 알려주겠죠. 자, 우리 한번 좀 내용을 같이 볼게요. 일단 제목이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상한 상태가 좋아요? 상하지 않은 상태가 좋아요? 그렇지. 우리가 보통 상하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그럼 영혼이 상했다라는 거는 영혼이 어떤 부정적인 상태 에 처해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그러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연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갈대가요 상했어요. 여러분 식물이 상한 상태, 좋지 않은 상태죠. 즉 갈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뭐라 해석하면 좋을까요? 상했다, 아픈 상태인 거죠. 아픔, 시련, 고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린대. 여러분, 우리 보통 식물이 흔들리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살짝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넉넉하다라는 좋은 시어가 지금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흔들린다라는 것도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식물 입장에서 흔들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세모, 부정이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식물, 나무, 꽃 이런 것들은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상태를 좋다고 여기지 막 흔들리는 상태를 좋다고 여기진 않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흔들리는 상태가 좋아요? 곧게 서 있는 상태가 좋아요? 보통 우리는 곧게 서 있는 상태가 사람 입장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보통은 식물의 흔들림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이 시 내에서는 이 시의 맥락 내에서는 이것을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뭐 때문에요? 넉넉히라는 말 때문에요. 뿌리가 깊으면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는데요.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가 깊고 이런 뿌리가 깊다는 건 식물 입장에서 매우 튼튼하다. 지지대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새순, 어떤 새로운 싹들이 날 수 있대요. 여러분 새로운 싹은 뭐겠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명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 충분히 흔들리자. 여러분 자 충분하다라는 것도 긍정의 시어죠. 흔들리자라고 뭐 하고 있어요? 청유형 어미를 쓰고 있죠. 자, 여러분 뭐뭐 하자라는 거는 청유형 어미인데요. 청유형은 우리가 보통 권유할 때 쓰는 거죠. 그쵸? 자 흔들리자 즉 흔들림을 싫어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라는 거를 흔들리자라는 청유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상한 영혼이여, 즉 현재는 고통스러운 영혼이여 라고 불렀죠. 여러분 부르는 건 우리가 도노법이라고 하죠. 자, 도노법은 영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재. 여러분 우리 보통 고통은 외면하고 싶고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게 가자라고 또 청유형으로 말을 하고 있죠. 즉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자, 직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자, 2형 갈게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자, 여러분.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상태. 와, 식물에겐 정말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원래 부평초 자체가 여러분 떠다니며 사는 그런 식물들을 말해요. 즉, 얘도 어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어떤 힘듦, 고난의 느낌이 있죠. 근데 그러한 부평초 잎이라도 물이 고이면 꽃은 핀대요. 아, 물이 고이면 그곳에 머무르며 꽃이 필 수 있다. 즉, 어떤 조건이 맞으면 긍정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 이꼴 물이죠. 물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진대요. 자, 여러분, 물이 있으면 꽃이 필 수 있다라고 위에서 말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물은 긍정을 해석할 수 있고 등불은 여러분 불이라는 점에서 밝음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세상은 어디에나 기회가 있고 어디에서나 밝음의 이미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겠죠. 가자, 고통이요. 자, 여러분 또 청유형 나왔죠.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가자, 고통이요. 도누법이죠. 살을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우리가 결심을 하면 어딘들 못 가겠냐? 서리법이죠. 갈 수 있다.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겠냐? 서리법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해는 밝음의 이미지여서 긍정적인데 지는 해는 약간 이 햇빛이 사라져가는 거니까 약간 부정이라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야. 즉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이겠죠. 사면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자 여러분 이런 힘듦과 시련의 땅을 다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 여러분 우리가 식물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식물 입장에서 뿌리가 깊다라는 거는 어떤 지지가 되는 곳이죠. 서자라고 또 여기도 지금 청유형 말하고 있죠.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여러분 바람은요 흔들림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를 시련과 고난을 주는 존재이겠죠. 자, 한마디로 바람은 계속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영원한 눈물, 즉 슬픔이죠. 영원한 비탄, 역시 슬픔과 한탄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나쁠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면요. 이 부분도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죠. 그걸 통해 얻고자 하는 거는 운율과 강조겠죠. 즉 한마디로 영원한 눈물, 영원한 슬픔은 없다. 다 어떻게 된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극복의 가능성,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캄캄한 밤, 어둠의 이미지네요. 부정적이겠다. 이러한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에서는 마주 잡을 손이 하나 오고 있대요. 여러분, 마주 잡을 손은 우리가 보통 손을 언제 잡아요? 악수할 때 잡죠. 혹은 우리 약간 괜찮아 라고 위로해 줄 때 혹은 나랑 같이 하자 라고 악수할 때 연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수, 위로, 연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장에 종결이 안 된 채로 끝냈죠. 자, 문장의 종결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운이 형성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 시는 어려움이 많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이 바람에 대한 해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 바람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바람은 흔들림을 유발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의 흔들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이라 해석된다 했죠. 일반적으로. 그럼 흔들림을 만들어내는 바람은 부정으로 보면 되겠다. 근데 이 시에서는 흔들림을 긍정으로 해석했죠. 왜? 고통을 통해 이겨내면 더 성숙할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쵸? 어떤 의지적인 태도 이런 것들. 그럼 이 작품에서 바람은 좋은 걸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 바람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열린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걸 내신 작품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벌판이라는 공간은 화자가 서고 싶은 공간이니까 당연히 긍정의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좀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느낍니다. 자, 그럼 이 시에 대한 개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 의지적 이야기를 담고 있죠. 따라서 성격도 당연히 의지적이고, 미래는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죠? 낙관적이죠. 그리고 긍정적이다, 희망적이다 라는 것들 다 체크할 수 있겠죠. 뭐 약간 표현 기법적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요. 청유형 문장의 반복이 두드러진다 라는 것들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중간에 우리가 서리법도 있었어요. 그쵸? 서리법 같은 것도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언젠가 이런 슬픔과 눈물도 끝난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죠. 그쵸?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슬픔은 없다. 언젠가 기쁨은 온다.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긍정의 인식이 있다. 이런 것들도 선택지에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읽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 그래서 그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작품하고도 또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도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마주 잡을 손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버팀목과 또 연결돼서 또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 삶에 좀 많이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도 공부하기에 수월하다라고 느낍니다.